안녕하세요. 45년 경력 심장내과 전문의 김영철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기 먹어야 힘난다며 자주 고기 요리 드시고 계신가요? 그러던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넘기셨죠? 지난주 토요일 74세 할아버지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심장이 거의 멈춰가는 상태였어요.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것만 먹었는데 TV 보고 좋다는 그 고기들만 먹은 건데 왜 제가 응급실에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매일 먹은 것, 지금 여러분 냉장고에도 있을 거예요. 60대 이상 한국인 10명 중 9명이 매일 먹는 바로 그 고기들이 1년에 12만 명을 응급실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10년 빨리 죽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10년은 더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돈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죽음의 고기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고기들은 정말 위험해서 하루라도 빨리 끊으셔야 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좋아하고 자주 먹는 고기는 무엇인지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후 3시 20분,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들것에 실려온 분은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재성 씨 74세였습니다. 혈압 210, 심박수 120, 심전도에서는 삐삐삐 경보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 혈관 3곳이 80% 막혀 있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320으로 정상 200의 거의 2배, 혈당은 250으로 정상 100의 2배 반이나 높았어요. 선생님,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시는데 매일 단백질 챙겨 먹었는데 왜 이런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먹는 바로 그 고기들이 사실은 담배보다 더 무서운 독이었다는 것을요. 더 무서운 건 작년 한 해만 이런 환자가 37%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 고기들이 여러분 식탁에 올라가고 있지 않나요? 이재성 할아버지처럼 되기 전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 위험한 고기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위험한 고기부터 차례로 말씀드릴게요. 이 고기들은 정말 위험해서 하루라도 빨리 끊으셔야 해요. 네 번째로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는 고기, 바로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이 왜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삼겹살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고기잖아요. 회식 때도, 가족 모임 때도, 친구들과 만날 때도 삼겹살 없으면 섭섭하죠. 하지만 여러분, 삼겹살이 위험한 이유는 고기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함께 마시는 그것 때문이에요. 작년 12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장민호 할아버지가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장 할아버지는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친구들과 만나셨어요. 동네 고깃집에서 삼겹살 2인분, 소주 2병. 40년 넘게 이어온 소중한 모임이었죠. 친구들과 스트레스도 풀고 고기도 먹고 좋은 일 아닌가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5배, 콜레스테롤은 350, 혈압은 180을 넘나들고 있었어요. 심장 혈관 2곳이 6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겹살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삼겹살의 기름기와 알코올이 만나면 심장을 공격하는 독이 됩니다. 삼겹살 100g에는 지방이 무려 30g이나 들어있어요. 이 지방이 술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간에서 지방을 처리하느라 정신없는데 거기에 알코올까지 들어오면 간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면 처리되지 못한 지방 덩어리들이 혈관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갑니다. 마치 기름진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구에 버리는 것과 같아요. 점점 막히겠죠? 장민호 할아버지께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할아버지,
삼겹살 구울 때 나오는 그 기름 보세요. 그 기름이 지금 할아버지 혈관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주까지 마시면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간이 일을 못해요. 그러면 기름이 계속 쌓이는 거죠.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더 무서운 건 삼겹살을 숯불에 구울 때 나오는 연기예요. 고기가 타면서 나오는 연기에는 벤조피렌이라는 발암 물질이 들어있어요. 담배 연기보다 더 독한 물질이에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폐 기능이 약해져 있는데 이런 연기를 계속 마시면 폐암 위험이 3배나 높아집니다. 여러분도 장민호 할아버지처럼 삼겹살과 소주를 즐기시나요?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혹시 이거 나도 매주 하는데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우시죠? 그럼 삼겹살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가끔은 괜찮겠죠? 아니에요. 한 번만 드셔도 위험해요. 특히 술과 함께 드시는 삼겹살은 정말 독과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끊으세요. 장민호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부터 당장 삼겹살을 끊으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더 소중하잖아요. 장민호 할아버지는 제 경고를 듣고 삼겹살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한 달 만에 간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고 혈압도 20 정도 내려갔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삼겹살은 절대 안 먹을게요. 하지만 다음 달 장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어요. 선생님, 삼겹살은 완전히 끊었는데 다른 고기는 괜찮겠죠? 특히 목살은 삼겹살보다 덜 기름져서 더 건강하다고 하던데. 특히 보양식으로 좋다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많은 분들이 목살을 건강한 고기라고 착각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세 번째로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는 고기, 바로 목살입니다. 목살은 삼겹살보다 건강하잖아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기름기도 적어 보이고 부드럽고 먹기도 좋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착각이에요. 올해 2월 대전 서구에 사시는 최영희 할머니가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삼겹살 안 먹어요. 너무 기름지잖아요. 대신 목살만 먹는데 목살은 건강한 거 아닌가요? 이 할머니는 정말 건강을 생각하는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고 금연 금주도 하시고 그런데 유일한 즐거움이 일주일에 3번 드시는 목살이었어요. 목살은 기름기도 적고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380이었어요. 정상이 200인데 거의 2배나 높았어요. 중성지방은 400으로 정상 150의 3배였고요.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15살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목살의 진짜 정체를 아세요? 목살 100g에는 지방이 25g이나 들어있어요. 삼겹살이 30g이니까 겨우 5g 차이예요. 게다가 목살에 들어있는 지방은 포화지방이라는 나쁜 지방이에요. 이 지방은 혈관에 그대로 달라붙어요. 마치 찬물에 라면, 기름이 굳는 것처럼 우리 몸속 차가운 혈관에서도 그대로 굳어버려요. 더 무서운 건 목살을 구울 때 생기는 문제예요. 목살은 부드럽다고 해서 약한 불에 오래 구우시죠? 그런데 이게 더 위험해요. 오래 구우면 고기 속 단백질이 변해서 독성 물질이 생겨요. 이 물질은 우리 몸의 혈관을 늙게 만들어요. 최영희 할머니께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목살을 오래 구우면 겉은 노릇노릇해 보이지만 그 안에 혈관을 망가뜨리는 독이 숨어 있어요. 목살이 부드럽다고 해서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부드러움 때문에 더 많이 드시게 되는 거죠. 할머니는 그제서야 이해하셨어요. 그럼 일주일에 3번씩 먹었으니 정말 많이 먹은 거네요. 게다가 목살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어요. 목살은 다른 고기보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100g의 나트륨이 무려 200mg이나 돼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는데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붓고 혈압이 올라가요.
최영희 할머니도 그랬어요. 발목이 자꾸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알고 보니 목살 때문이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나 발이 붓나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목살 때문일 수도 있어요. 목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목살이 삼겹살보다 건강하다던데 이건 완전한 착각이에요. 목살도 삼겹살만큼 위험해요. 특히 일주일에 3번씩 드시는 분들 정말 위험해요. 하루라도 빨리 끊으세요. 최영희 할머니처럼 혈관 나이가 15살 늙기 전에 오늘부터 당장 목살을 끊으세요. 부드러우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그 부드러움이 더 위험한 거예요. 최영희 할머니는 제 경고를 듣고 목살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2달 만에 발목 붓기도 없어지고 콜레스테롤도 많이 떨어졌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목살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이제 목살은 절대 안 먹을게요. 그때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리고기는 괜찮겠죠? TV에서 몸에 좋다고 하던데. 특히 보양식으로 좋다고. 그 순간 저는 또 다른 큰 착각을 발견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는 고기,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가 왜요? 보양식 아닌가요? 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TV에서도 몸에 좋다고 하고 여름철 보양식으로도 유명하고 특히 오리백숙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착각이에요. 지난 여름 광주 북구에 사시는 박동환 할아버지가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몸보신한다고 오리고기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박 할아버지는 정말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이었어요. 여름마다 오리백숙으로 몸보신을 하시고 평소에도 일주일에 2번은 오리고기를 드셨어요. 오리고기는 닭고기보다 영양가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먹었는데,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간 수치가 정상 40의 3배인 120이었어요. 요산 수치는 정상 7의 거의 2배인 10이었고요. 신장 기능도 60%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리고기의 진짜 정체를 아세요? 오리고기는 다른 고기와 달리 퓨린이라는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퓨린이 뭐냐고요? 우리 몸에서 요산을 만드는 재료예요. 요산이 많아지면 신장에 돌이 생기고 관절이 아프고 통풍이 생겨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는데 오리고기를 자주 먹으면 신장이 감당할 수 없어요. 마치 작은 하수구에 큰 덩어리를 계속 밀어넣는 것과 같아요. 결국 막히고 터지겠죠. 더 무서운 건 오리고기를 먹는 방법이에요. 오리 백숙, 오리 주물럭, 오리 불고기 대부분 국물이나 양념과 함께 먹죠. 그런데 이 국물에 오리 기름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게다가 양념에는 설탕과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고요. 박동환 할아버지께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할아버지, 오리 백숙 국물 드실 때 위에 떠 있는 기름 보세요. 그 기름이 할아버지 혈관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리 기름이 몸에 좋다고 하는데 그건 젊고 건강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60대 이상은 간과 신장이 약해져서 그 기름을 처리할 수 없어요. 보양식이라고 해서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진해서 간과 신장이 힘들어해요. 박동환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일주일에 2번씩 먹었으니 간이 많이 힘들었겠네요. 게다가 오리고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오리고기는 다른 고기보다 세균이 많이 살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 위험해요.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고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더 위험해요. 박동환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몸보신한다고 오리고기 먹고 나서 설사와 복통이 자주 왔어요. 나이 들어서 소화가 안 되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알고 보니 오리고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여름마다 오리백숙으로 몸보신하시나요? 오리고기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한 적 없으신가요? 오리고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보양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완전한 착각이에요. 오리고기는 보양식이 아니라 독이에요. 특히 일주일에 2번씩 드시는 분들, 신장이 망가지고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끊으세요. 오리 백숙 국물도 절대 마시지 마세요. 그 기름덩어리가 여러분 혈관을 막고 있어요. 박동환 할아버지처럼 간 수치가 3배로 올라가기 전에 오늘부터 당장 오리고기를 끊으세요. 오리 기름이 몸에 좋다던데 60대 이상에게는 독이에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박동환 할아버지는 제 경고를 듣고 오리고기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3달 후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요산도 많이 떨어졌어요.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오리고기가 보양식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이제 오리고기는 절대 안 먹을게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다른 고기는 어떤가요? 특히 양념된 고기들. 갈비나 불고기 같은 건 어떤가요? 맛도 좋고 부드러워서 자주 먹는데. 그 순간 저는 가장 위험한 착각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가장 위험한 고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양념된 고기들이에요. 갈비, 불고기, 양념치킨, 떡갈비. 달콤하고 맛있는 바로 그 고기들 말이에요. 양념된 고기가 왜 위험해요? 맛도 좋고 부드럽잖아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특히 갈비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빠질 수 없는 음식이죠. 그런데 바로 이 양념이 가장 무서운 독이에요. 올해 5월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김은정 할머니가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기름진 고기는 안 먹어요. 양념 갈비나 불고기처럼 입에 착착 달라붙는 것만 먹는데 왜 당뇨가 생겼을까요? 김할머니는 정말 조심스러운 분이셨어요. 삼겹살이나 기름진 고기는 피하시고 대신 양념된 고기만 드셨어요. 양념된 고기는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됐고 손자들도 좋아해서 자주 해 먹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혈당이 정상 100에 2배가 넘는 220이었어요. 당화혈색소는 정상 5.7에 9.8로 거의 2배였고요. 간 수치도 정상 40에 3배인 13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념된 고기의 진짜 정체를 아세요? 양념 속에는 설탕, 물엿, 액상과당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갈비 1인분에만 설탕이 무려 3큰술이나 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콜라 한 캔과 똑같은 양이에요. 게다가 고기와 함께 먹으면 더 무서워져요. 기름기 많은 고기에 설탕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마치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아요.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겠죠. 더 무서운 건 양념 속 나트륨이에요. 갈비 양념에는 간장, 소금, 마늘, 생강이 들어가는데 이것들이 모두 나트륨 덩어리예요. 갈비 1인분에 나트륨이 무려 2000mg이나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 2300mg에 거의 전부를 한 번에 먹는 거예요. 김은정 할머니께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양념 갈비 드실 때 단맛 느끼시죠? 그 단맛이 설탕 3큰술이에요. 콜라 한 캔과 똑같아요. 많은 분들이 양념된 고기는 달콤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설탕 폭탄이에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해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이해하셨어요. 그럼 손자들 챙긴다고 일주일에 3번씩 만들어 먹었으니 설탕을 엄청 많이 먹은 거네요. 게다가 양념된 고기를 구울 때 생기는 문제도 있어요. 설탕이 들어간 양념은 불에 타기 쉬워요. 탈 때 나오는 연기에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물질은 위암과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상은 면역력이 약해서 더 위험해요. 김은정 할머니도 그랬어요. 양념 갈비 구울 때마다 연기가 많이 났는데 그 연기를 계속 마셨던 거예요.
환기는 잘 시켰는데 연기까지 해로운 줄은 몰랐어요. 혹시 여러분도 명절 때마다 양념 갈비 해 드시나요? 손자들 챙긴다고 양념 치킨 자주 시켜 드시나요? 그럼 양념된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도 너무 많아요. 둘째, 양념을 절반만 발라서 구우세요. 설탕 양을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셋째, 양념된 고기 먹은 날에는 단 것을 피하세요. 혈당이 더 올라가요. 넷째, 충분히 환기시키고 드세요. 탄 연기는 정말 위험해요. 김은정 할머니는 제 조언을 듣고 양념 갈비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셨어요. 그리고 양념도 절반만 발라서 만드셨고요. 넉 달 후 김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선생님, 정말 기적 같아요. 혈당이 220에서 130으로 떨어졌어요. 당화혈색소도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고요. 양념된 고기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손자들 좋아한다고 자주 해주면서 저도 먹었는데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좋은 할머니가 되려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게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해줘야 하는 거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위험한 고기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삼겹살, 목살, 오리고기, 양념된 고기들.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고기가 있나요? 내가 매일 먹는 그거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바꿀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 위험한 고기들을 대신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 건강한 고기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10년은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그 고기들 말이에요. 첫 번째,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입니다. 지방은 삼겹살의 10분의 1이고 단백질은 2배나 많아요. 올리브 오일에 살짝 구워서 소금, 후추만 뿌려도 충분히 맛있어요. 닭가슴살은 맛이 없잖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혈관이 깨끗해지는 걸 느끼시면 맛보다 건강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두 번째, 목살 대신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한 마리에는 하루 필요한 오메가3가 모두 들어있어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압도 안정시켜줘요. 간장 양념 대신 소금구이로 드시면 더 건강해요. 일주일에 2번만 드셔도 혈관이 10살은 젊어져요. 세 번째, 오리고기 대신 소고기 홍두깨살입니다. 지방은 적고 철분은 많아서 60대 이상에게 딱 좋아요. 홍두깨살은 부드럽고 소화도 잘 돼요. 오리 백숙처럼 국물 우려내지 말고 살짝 구워서 드시면 최고예요. 네 번째, 양념된 고기 대신 소금구이입니다. 갈비나 불고기도 양념 대신 소금만 뿌려서 구우면 건강해져요. 혈당이나 인공 양념 없이 고기 본연의 맛을 즐기세요. 소금구이는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안정적이에요. 양념 갈비의 달콤함이 그리우시겠지만 혈관 건강이 더 소중하잖아요. 제가 45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신하는 건데 이 4가지 고기로만 바꿔도 3개월 안에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이 모두 좋아져요.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더 빨리 좋아지세요. 몸이 정직하거든요. 중요한 건 조리법이에요. 튀기지 말고 굽거나 삶아서 드세요. 양념도 최소한으로 하시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냉장고에 있는 그 위험한 고기들 대신 이 4가지 고기로 바꿔보세요. 일주일만 해봐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 달이면 확실히 달라지고 3개월이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위험한 고기들을 매일 드셨나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위해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고기 4가지와 생명을 구하는 건강한 고기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피해야 할 위험한 고기들. 삼겹살은 술과 함께 먹으면 심장을 공격하고, 목살은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혈관을 막아요. 오리고기는 퓨린 때문에 신장을 망가뜨리고, 양념된 고기들은
설탕 폭탄으로 당뇨를 일으켜요. 대신 드셔야 할 건강한 고기들.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로 깨끗한 단백질을 드시고 목살 대신 고등어로 혈관을 청소하세요. 오리고기 대신 홍두깨살로 철분을 보충하고 양념된 고기 대신 소금구이로 자연의 맛을 즐기세요. 여러분, 나이 든다고 해서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건강한 고기로 바꾸면 오히려 더 맛있고 속도 편해요.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져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어요. 손자, 손녀들 결혼식도 보고 증손자도 볼 수 있어요.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이 소중한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형제 자매들, 친구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많은 어르신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올바른 선택을 하셨어요. 이제 실천만 하시면 돼요. 10년 더 건강하게, 10년 더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